대한민국의 달러 밭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말이죠. 바로 중국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의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말입니다. 중국 시장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달러 밭이었습니다. 2012년만 하더라도 515억 달러의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니 달러 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진짜 장난 아니게 대한민국은 중국이 있어서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달러 밭이 바뀌었어요. 야, 이것도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디로 바뀌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 작년입니다. 대베트남 무역 흑자가 342억 5천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당연히 1등입니다. 당연히 1등입니다. 베트남이 지금 중국을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와, 저도 진짜 많이 놀란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바뀔 거라고 예상을 못했지만 이게 현실이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베트남이 342억 5천만 달러로 1등이에요. 2등이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은 없습니다. 중국은 저기 22위에 가니까 12억 5천만 달러가 있습니다. 미국이 280억 4천만 달러로 2위고요. 홍콩이 257억 9천만 달러로 3위였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99억 8천만 달러 4위였고요. 싱가포르이 98억 6천만 달러로 5위였습니다. 중국은 22위에 해당됐습니다. 12억 5천만 달러로 말입니다. 그야말로 중국의 몰락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으시죠?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게 중국으로부터의 탈출 엄청나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지표를 보고 있으면 야, 중국 진짜 점점 위험의 어떤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줄었다는 의미도 있고요. 거기에는 흑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총 규모도 줄었다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공급망을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아니라 첨단 기술의 세계의 공장은 미국이고 나머지 중국에서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공산품의 공장은 이제는 아시아, 동남아시아나 인도가 돼야 된다. 이게 미국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이 철수한 거예요. 어디로요? 베트남으로 철수하고 인도로 철수하고 인도네시아로 철수하고 말레이시아로 철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우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중국 대신 베트남이 우리의 경제 파트너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베트남과 무역 30년이 되면서 말입니다. 이 정도의 큰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에 수출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도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왜냐고요? 첨단 제품들이 다 수출이 되거든요. 이게 공산품만 수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OLED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110억 7천만 달러가 되죠. 메모리 반도체 66억 달러. 컴퓨터 부품은 53억 7천만 달러고요. 직접 회로 반도체는 17.9천만 달러입니다. 17억 9천만 달러. 무선 통신 부품도 12억 6천만 달러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달러 밭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늘 제가 이렇게 그런데 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거 우리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사실 중국에 편중되어 있던 것이 이게 다변화된다는 측면에서는 크나큰 박수입니다. 예, 이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가 보니까 중국은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합리성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중화 사상이라는 이상한 사상을 들먹거리면서 중국인이 아니면 안 돼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복하는 거 봤잖아요. 사드 보복 때 말입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이게 한국 기업들을 괴롭히다 못해서 한한령을 내려서 말입니다. 예, 한국 여행까지도 막고요.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도 했던 기억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롯데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요. 중국에서 롯데가 철수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반시장 경제 또 불공정 정책에 견디다 못해서요. 사업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접은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베트남도 사회주의 국가예요. 중국과 별반 다르지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 예, 베트남도 언제든 사회주의 국가라는 게 독재가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도 언제 어느 때 어느 떤 빌미로 우리에게 또 압박할 수 있을런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2의 베트남, 제3의 베트남, 제4의 베트남, 제5의 베트남 대륙별로 저는 이렇게 다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의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중국은 늘 이야기하면 우리 무시하기 일상이잖아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요. 중국 우리 떠받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제가 1992년인가 중국 출장을 갔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호텔에서 딱 나오자마자 양쪽 복도 끝에서 말입니다. 거기에 일하는 벨보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 친구들이 쫙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침대 위에 이게 1불짜리 하나 놔두잖아요. 예, 그 1불짜리를 서로 갖기 위해서 뛰어오는 그 모습 저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감히 중국인을 막아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행패를 부리고 있잖아요. 이들은요. 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탐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저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어떤 겸손은 어디로 날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참여도 했었고 참전도 했었고 또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변화시켜서요. 뭐 경제 종속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끔 우리가 아주 대륙별로 아프리카에도 하나 두고요. 남미에도 하나 두고요. 북미는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아시아도 하나 두고요. 유럽도 하나 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수출 전선을 더 확대시켜 가고 또 중국의 어떤 속국이라는 경제 속국이라는 불명예를 해소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그 어디보다 많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의존도 확실하게 낮춰야 되고요. 이게 낮추면 낮추는 만큼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경상수지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엉망이에요. 올해 예측이 210억 불이고요. 작년에는 220억 불 정도 경상수지가 났을 거다 예상을 합니다. 2021년에 대비해 보면 4분의 1 토막이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대비해 보면 5분의 1 토막이에요. 상황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수출을 다변화해서 경상수지를 더 끌어올리는 그러면서 경제가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어떤 연대가 강화되면서 우리의 어떤 경제의 힘이 더 부각시켜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달러 밭이
베트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국에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요. 저기 유럽에도 달러밭이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있어야 되고요. 남미에도 있어야 됩니다. 북미에도 있어야 되고요. 북미에는 지금 미국이 사실상 달러밭 역할을 하죠. 그런 다변화 정책이 가장 절실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이 이제 어떤 당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당근에 넘어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고 있는 아집이 결국은 말입니다. 그들을 서서히 침몰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뭐 인구가 많다고 해서 경제가 더 잘 된다. 저는 이런 보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를 보게 되면요. 결국 말입니다.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야지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조차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중국도 마찬가지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들이 계속 쉽지 않습니다. 뭐 정부가 중국 정부 공산당 정부가 계속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요.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계속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우리는 탈중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베트남이 달러밭이 됐듯이 또 우리는 다변화시켜서 다양한 달러밭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